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63.2K 이상에선 버텨줘야 비트코인 진짜 바닥이 잡힙니다. 지금 63.2K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보여주면서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거래량도 줄어든 이런 주말 시장에서 지금부터는 얼마가 올라가느냐보다 올라간 뒤에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받쳐주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하락 끝났다, 다시 반등장 시작이다, 상승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죠. 자, 물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거다 이런 건 아니고, 하락 추세는 일단 진정은 됐지만 큰 하락 이후에 되돌림 반등 정도로만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가 일봉에서만 참고할 게 아니라 주봉과 월봉에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 장세에서 추격해도 될 자리인지, 정말 바닥이 잡혀 있는 장세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잡히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봉은 제가 지난 영상, 단기적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겠지만 결국 일봉은 그렇게 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최근 반등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이 흐름이기 때문이죠. 제가 61.2K 이거 돌파하면 63.2K에서 일단 막힐 거다, 막혔죠. 막혔긴 했는데 올라오는지 또는 내려가는지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자리들은 명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63.2K가 특정 지지 구간이다,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일단 담겨져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위에서 마감하는지 아래에서 유지가 되면서 다시 올라오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일봉에서는 일단 반등은 맞지만 더 큰 시간 프레임에서 일단 확인해야 될 조건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비트코인의 차트만 있는 건 아니죠. 거실 경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주봉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7월 9일에 남아져 있는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가 나오게 됐는데,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7월 9일에 이 FOMC 회의로 공개로 딱 따라가지고 흐름이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지금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이 회의록의 문구 하나하나를 굉장히 민감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에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까지 남아있죠. 최근 시장은 고용지표 하나에도 금리 인하 기대가 바뀌게 되고 달러가 움직이고 비트코인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봉 반등은 나왔지만 주봉 하나만 보고 나서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건이라는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7월 9일 새벽 3시에 이 회의록이 딱 발표가 되니까 이 구간에서 정말 63.2K 이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찐반등이다 라고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저항을 돌파는 못하고 그냥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주봉을 한번 바라볼 텐데요. 일단 일목은 일단 망가졌죠. 이때부터 일목 밑으로 빠지게 되면서 일목은 한참 위에 있습니다. 일목을 해석하는 건 지금 주봉에서는 무의미하니까 없애도록 하고, 제가 63.2K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직은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주봉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해당 구간입니다. 2020년 저점, 물론 이전 저점부터 제가 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이 됐던 게 해당 구간이다 보니까 2020년 3월 저점과 이 구간 보이실 거예요. 2022년 저점에다가 이 저점 추세를 긋고 이 저점 추세를 딱 이렇게 평행하게 이 고점에다가 그은 것이죠. 때의 흐름은 무의미하고 현재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에 대한 저항을 그렇게 크게 체크하지 않고 그냥 올라탔죠. 올라타면서 다음 저항을 체크하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해당 구간에서 리테스트를 2번 보여주고 나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구간을 밟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10월달과 11월달에 밀릴 때에도 해당 구간을 버티긴 했지만 이렇게 주봉이 이렇게 마감하면서 밀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 구간에 그냥 찍었다면 사람들은 여기서 일단 매수를 다 했을 거예요. 매수를 다 했을 텐데 찍지 않고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번에 테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자, 결국 지금 자리, 자 여기도 보시면 한번 리테스트를 했죠. 자, 리테스트를 하다가 결국에 지난주 주봉에서는 위로 향하지 못하고 밑으로 향하게 되면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봉은 어떤가요? 이 음봉의 시가 라인들을 회복을 보여줬나요? 그냥 저항으로 마주치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번 주 주봉이 반등은 나올지라도 결국에 지금 반등은 이 깨졌던 거에 그냥 되돌림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주봉상에서 이 이상에서 마감하고 나서 이 음봉의 시가 라인 이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패턴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이때처럼 또다시 바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주 주봉은 정말 회복하는 주다. 이 음봉을 그냥 회복하는 주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듯이 다음 주 주봉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을 때는 정말 찐바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FOMC의 회의록이 목요일 새벽 3시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때 변동성이 위로 향하게 되면서 이렇게 딱 가게 된다면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적지만 63.2K 이상에서 이렇게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음봉까지 모두 씹어먹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주봉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도 남아져 있고 이게 회복하는 과정일 뿐이지 곧바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패턴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 알겠어. 현물은 어디서 담아야 돼.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하시죠, 사실. 근데 단기적인 수익, 현물은 정말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7K 그 미만에서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기적인 흐름은 주봉을 보면서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월봉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단기적인 수익을 쌓기 위해서는 주봉을 볼 게 아니라 일봉을 보거나 4시간 봉을 보거나 1시간 봉 또는 분봉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수급과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잘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정말 타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7월 2일 이후에는 타점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관점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괜히 숏 관점은 무력화한다, 폐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절대 아니죠. 제가 롱을 잡았던 건 해당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이전부터 61.2K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이 모습 보고 나서 지금은 숏 관점보다 롱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롱 관점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한 구독자분께서도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선 수익을 냈냐 못 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단기 되돌림 반등이 올라올 만치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다면 오히려 더 수익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죠. 물론 제가 영상에서 이런 거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기적인 시선이 됐든 단기적인 시선이 됐든 이런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언제부터는 숏 관점이 일단 폐기를 해야 되고 롱으로 전환하는지, 또는 롱 관점을 폐기하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방이죠. 현재 시장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변동성 장세입니다. 근데 영상 하나로만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거래량도 계속 달라지고, 그리고 실시간 수급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심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처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정말 화끈하게 하지만 숏을 잡아봤자 의미가 없는 장세이고 61.5K하고 62K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다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 보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영상의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의 패턴을 딱 보시게 되면 현재 상황이 어떻나요? 주봉과 크게 다를 건 없죠. 근데 주봉은 일목구름표가 위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월봉은 아니죠. 밑에 아직도 정말 내려간다면 50K까지도 빠질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50K와 57K는 현물을 담을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는 이 일목을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일목을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고 좋은 상황도 아닐 것 같아요. 왜? 이 일목은 결국에 마주치는 습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때 의문이 뜨긴 했지만 결국에 이격이 크게 벌어졌었고, 지금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일목과 거의 마주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 조정에서도 이 상승 채널을 일단 유지를 시켜주면서 올라타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입니다. 근데 오늘 7월 5일입니다. 아직도 7월 월봉이 마감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채널의 유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여기를 올라타면서 마감하는지 이 위에서 마감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추세는 자 이때처럼 밀리게 되면서 이 밑에서 마감을 보여주더라도 뭐 8월 달에 회복을 보여준다면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 장기 상승 채널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도 중요하지만 이번 월봉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추세가 여기서 정말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 월봉에서는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곧바로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세력들의 돈노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노름에 우리가 휩싸이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기준에만 맞게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곧바로 올라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이때처럼 반등이 나오더라도 밀리면서 가겠죠. 게다가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런 지지 라인 때 이게 70K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결국에 70K는 이전에 심리적인 저항 라인으로 작용했었고 심리적인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걸 무시한 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보여주더라도 70K는 일단 심리적인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63K 이 정도 수준이니까 7K 정도가 올라와야 돼서 아직은 한참 멀은 시점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올라오더라도 막혀있는 구간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곧바로 정말 반등이 이어지면서 뭐 정말 신고가까지 간다? 이런 생각을 일단 접어두세요. 접어두시고 상승 구조가 정말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급등보다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결국 이때 3월부터 거의 10월까지 7개월간 행보를 보여줬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일목을 마주치는 흐름이라면 1번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2번 시나리오가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뭐 이번 주 주봉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 주봉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월봉 패턴 상으로는 일단 상승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더라도 그런데 정말 부정적으로 봤을 때 제 관점이 정말 무효화가 되는 정말 피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을 월봉상으로 이렇게 마감하거나 주봉 상황에서 이 추세선 밑에서 마감하는 음봉이 나왔는데 곧바로 회복을 못 보여준다면 이거는 우리가 또 저점에 갱신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추격롱, 추격숏 하기보다는 다음 주 주봉이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로 일봉에서는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다. 자, 두 번째, 주봉에서는 63.2K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번 주 주봉보다는 다음 주에 올라타면서 잘 버티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봉에서는 이 상승 채널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곧바로 올라간다, 더 상승한다 이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에너지를 모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그래서 급등이 아니라 천천히 우리가 모아가거나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시장의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유리한 시장이겠죠.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진짜 찐 바닥이 될 것 같다 그러시면 댓글로 반등 아니다.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다 하시면은 조정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일단 의견들 많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